안녕하십니까?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譽교수 박용규입니다. 네,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교황 지상주의, 교황권의 몰락, 그리고 서방교회의 분열, 그리고 바벨론 유수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교황권은 중세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특별히 그레고리 7세와 헨리 4세의 대립으로 교황과 황제의 대립과 갈등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이노센트 3세가 교황으로 재직하는 동안도 이어졌습니다. 레오 3세에 이르러서 교황의 세력과 권위는 대단히 고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노센트 3세는 로마 제국의 혼란한 가운데서도 가장 교황권을 발전시켰던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황제를 선출하는 데까지 참여하였고, 그리고 프랑스, 영국, 스페인, 그리고 심지어 아일랜드, 불가리아, 그리고 아르메니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합니다. 무력적으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서 동방교회를 서방교회의 교황의 수중에 강제로 편입시켰던 인물도 바로 이노센트 3세였습니다. 이노센트 3세는 4차 라테란 공의회를 소집해서 여기 공의회에서 화채서를 공식적으로 채택을 하고 여러 이단들을 정죄해서 중세 카톨릭의 토대를 구축한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상 그만큼 시기를 잘 타고난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좋은 환경을 타고났고, 그는 그 기회를 중세 카톨릭 교회를 위해서 과감하게 활용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보니파스 8세가 교황에 올랐지만 그는 선임자의 영광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보니파스 8세는 자신의 권위를 한층 높이기를 원했지만 교황권의 쇠퇴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교황청의 바벨론 유수, 그리고 이어서 진행된 서방교회의 대분열은 교황권의 몰락이 가져다준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4번에 걸쳐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노센트 3세와 교황 지상주의입니다. 이노센트 3세는 1198년에서 1216년까지 교황에 재직했던 인물이죠. 이노센트 3세는 고대, 중세, 근대 모든 교황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룩한 놀라운 과업, 교회 안팎으로 발휘한 강력한 힘, 그의 행정 능력과 수완, 그의 법률적, 신학적 공헌,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교황의 권위를 높인 것,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아는 이들은 그가 이룩한 업적에 대해 경의를 표할 정도입니다. 그는 주교, 수도원장, 왕, 기타 인물들에게 무려 5,000통 이상의 편지를 썼습니다. 심지어 모로코의 모슬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선교사역, 십자군운동, 이단 회심, 그리고 기독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노센트 3세가 이룩한 업적은 놀랍습니다. 유럽의 거의 모든 왕들이 그에게 복종할 정도로 그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였으며,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보통 사람보다는 높은 어떤 존재로 자신을 간주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기독교가 중세 종교 정치 문화 전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중세 문명의 전성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노센트 3세는 1160년 혹은 1161년에 태어납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지오바니 로타리오 드 콘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노센트 3세는 교황에 오르면서 붙여진 명칭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근처에서 조기 교육을 받은 후에 당대의 명문 파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가장 탁월한 대학으로 당시 평가를 받고 있었던 볼로냐의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합니다. 이 두 대학에서 연구와 수학은 그의 타고난 지성을 예리하게 다듬어 주었고 그를 장차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학문적인 토대를 구축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황 클레멘트 3세가 자신의 삼촌이어서 종교적인 배경도 대단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일찍 성직애로의 길을 시작했고 1190년에 교황 클레멘트의 후원에 힘입어서 추기경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불과 30대에 이 분야에서 주목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행정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삼촌 클레멘트 3세가 1191년 세상을 떠나고 그와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콜로나가에서 교황 켈레스텐이 배출되면서 그는 은둔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8년 후에 켈레스텐 교황이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로타리오 이 사람이 이노센트 3세가 교황에 오른 것입니다. 교황에 오른 뒤에 그는 세속적인 일과 교회적인 일 양면에서 도덕적인 권위와 지도력을 확립하기 위해서 일련의 확고부동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6년 후 1204년에 제4차 십자군 운동 그리고 1208년에는 알비겐시스파 척결 그리고 십자군 1215년에 이제 또 라테란 회의를 주관하면서 중세의 교황권의 전성시대를 엽니다. 그는 로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도시 밖으로 여행한 경우에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토마스 케이가 지적한 것처럼 그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성지의 십자군을 조직하고 파견하는 일, 그리고 유럽의 일부 지역까지 만연한 듯한 이단과 싸우는 일, 그리고 공적인 범죄로 문제를 야기하는 평신도 통치자들을 다루는 일, 자신을 모든 사람 앞에서 범기독교 단일체의 상징으로서 나타내는 이런 일 등이 그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그가 시대를 만들었느냐 아니면 그가 시대를 타고났느냐 하는 양면의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그에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만큼 중세 기독교 문화가 꽃피웠던 시기는 없었고 그러면서도 그 시대만큼 수많은 도전들이 산재해 있던 시기도 드물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시대적 환경 속에서 교황권을 확립하고 기독교 중세 문화 창달의 주역으로 부상을 한 것입니다. 교황 이노센트가 몸을 담고 있던 시대는 유럽사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진보적인 시대 가운데 하나였다. 문화의 실질적인 폭발이 이때 일어났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작품을 남긴 예술과 문학의 거장들이 있었다. 모든 일의 공통 분모는 기독교 문명 개념이었다. 이 몇십 년간의 세월이 사회는 많은 변화를 체험하였다. 부의 증대, 새것이 불안을 자극하고 심지어 사회혁명의 기운 가운데 감돌게 하였다. 이노센트 3세에게 있어서 그것은 질서와 정통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러한 사회적 불안은 종종 이단의 모판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왕들과 군주들은 자국내로 가능한 많은 권력을 흡수하려 하고 있었다. Great Leaders of the Christian Church에서 한 학자가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이단의 발언, 성직자들의 세속화, 여타의 도전들이 있었지만 그런 중에서도 기독교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진술하려는 일련의 캐토릭 학자들이 등장하고 정통교회가 추구하는 가르침을 정립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이때 일어납니다. 이노센트 3세는 교황에 오른 뒤에 교회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먼저 교황의 행정부에 쓸모없는 사람들과 분별 없는 공직자들을 대부분 쓸어냈고 강력한 교황권을 확립해서 교황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국가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견고하게 정립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노센트 3세는 그레고리 7세가 헨리 4세에 대해서 가졌던 교황의 권위를 그대로 견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황제에 대한 교황의 권위를 아주 한층 더 강화시켰습니다. 1198년 신성 로마 황제 헨리 6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교황 이노센트 3세는 황제의 선임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당시 황제들은 독일 귀족에 의해서 선출되었고 교황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정식으로 취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위에 있어서는 교황과 동등하거나 교황 다음 가는 자로 간주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황 이노센트 3세는 1198년 황제 선출, 1212년에 프레드릭 2세의 지명과 수락, 이런 일에 교황의 권위를 통해서 황제 선출에 개입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한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